남자가 1인용 팔걸이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페니는 휴게실 문을 닫고 나갔다. 그리고 정체 모를 두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792번 손님. 저는 와와 슬립랜드예요.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는 꿈을 만드는 제작자예요. 저는 킥 슬럼버입니다. 동물이 되는 꿈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만든 꿈 속에서는 범고래나 독수리가 되어 볼 수 있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라셨죠? 신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경이에요. 꿈을 만들다니 멋진 일을 하시는 분들이군요. 그런데 어떤 일로 저를 찾으셨죠? 절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보내주신 꿈일기를 봤어요. 그래서 당신에 대해 알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꾸었던 살아있는 열대우림이라는 꿈을 만들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건 열대우림의 풍경이 시간과 빛의 이동에 따라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꿈이에요. 페니가 뿌리고 간 나뭇잎 내음이 나는 향수 덕분인지 재빨리 숲의 전경이 떠올랐다. 아, 기억났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꿈이에요. 맞아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일기를 썼죠. 그걸 당신도 읽었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거 놀랍고 조금 부끄럽네요. 부끄럽긴요. 꿈을 꾸고 난 뒤에 일기를 쓰면 그 내용이 백화점으로 전달된답니다. 페니 씨가 당신이 쓴 꿈일기를 보여줬어요. 귀한 팬레터를 받은 것처럼 기뻤어요. 와와 슬립랜드가 말했다. 눈이 안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죠? 적응은 좀 했나요? 킥슬럼버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꽤 적응했죠. 6년이나 지났으니까요. 6년이라면 아직 완전히 적응하기엔 짧은 시간이군요. 전 오른쪽 무릎 아랫부분이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적응할 시간이 아주 길었죠.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요? 킥슬럼버는 솔직하게 자신의 얘기를 꺼냈다. 그는 불편할 수 있는 말들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들리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처음 보는 저에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시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상황이 조금 어색한데요. 남자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와의 만남을 잠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쑥스럽지만 우린 여기서 너무 유명해져 버렸고 마음 편히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기적으로 들리겠지만 나도 그렇고 와와 슬립랜드도 그렇고 당신 같은 친구가 필요해서 다짜고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한번 마음껏 이용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킥슬럼버가 말하면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가 앉은 방향에서 의자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당신이 사는 이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자물매개로 이어져 있는 건 신이 주신 다정한 운명일지도 몰라요. 서로 어떤 말을 나누어도 좋을 꿈속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와와 슬립랜드의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휴게실 안을 메웠다. 잠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릴 사람, 그거 나쁘지 않네요. 남자가 마음을 열자 킥과 와와는 몇 달이나 수다를 떨지 못한 사람들처럼 쉴 새 없이 별별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전 10살 때 다짐했죠. 꿈을 만드는 제작자가 되기로요. 처음에는 꿈에서라도 달리기를 해보고 싶어서 허허벌판을 마구 달리는 꿈을 만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제작 면허도 없으면서 같은 반 친구에게 자랑도 했죠. 내가 만든 꿈 꿔볼래? 처음 치곤 잘 만든 것 같아 이러면서요. 그런데 글쎄 그 녀석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킥슬럼버는 처음 인사를 나누었을 때보다
훨씬 격이 없이 편안해진 어조로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두 다리로 걸어본 적도 없잖아. 내가 만든 달리는 꿈은 우스꽝스럽게 삐걱거릴 것 같아. 꼭 두 다리에 목발을 매단 것처럼 말이야. 정말 고약한 녀석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난 동물처럼 헤엄치고 날아오르는 꿈을 만들어 버릴 거야. 그건 내 녀석도 못 해봤지? 그랬더니 그 자식은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이 코드숨을 쳤어요. 남자는 킥슬럼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순간 난감했다. 최대한 연민이 섞이지 않은 표정을 짓고 싶었다. 킥슬럼버가 남자의 복잡한 표정을 눈치챘는지 호탕하게 웃었다. 방금 당신의 얼굴이 정말 볼만했어요.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제 말이 맞나요? 제가 그런 표정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됐나요? 정말로 동물처럼 헤엄치고 날아오르는 꿈을 만들었나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올해의 꿈 시상식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어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번고래가 되는 꿈으로요. 겨우 13살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어디서 그런 힘과 의욕이 솟아나던가요? 저는 꿈을 만드는 일에 대해선 전혀 모르지만 모든 게 다른 사람보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모든 힘은 제가 가진 행복에서 나오고 의욕도 행복해지고 싶다는 열망에서 나와요. 저는 이곳에서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의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기쁜 일이죠. 하지만 제가 하는 행동은 대부분 그저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 평생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처음 만든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은 해안에서 멀어지는 번고래의 시점으로 진행되어 그건 저 자신을 나타낸 거였어요. 제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제약이 많은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 다리를 아예 쓰지 않아도 더 큰 세상을 보는 번고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바다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아래에 더 큰 세상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참 다행이다 싶어요. 만약 내가 해안을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킥은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털어놓았다. 대단하네요. 저는 아직 작은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애를 먹거든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거나 저 때문에 난처해야 하는 게 신경 쓰여서 저한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우린 살면서 한 번도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는 표정, 목소리 같은 정보로 그저 추측할 뿐이죠.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가 진실을 가릴 때가 있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처럼요. 어차피 알 수 없다면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당신을 보고 있어요. 응원하는 사람들. 그렇네요. 저를 도와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제가 의지하는 상담사 선생님까지도요.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저도 비장애인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면 해요. 도움받는 만큼 저도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헤아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 슬럼프에 빠진 저를 구했거든요. 와와 슬림랜드가 말했다. 전 사실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일 뿐이었어요. 꿈을 만들고 싶어졌을 때도 그저 늘 그리던 풍경을 꿈속에 담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색을 누구보다 잘 다루지만 여기 있는 킥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역동적인 장면을 구현해내는 어려운 기술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훨씬 손이 많이 가고 불안정한 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요즘 들어 너무 지쳐버렸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써준 꾸밀기를 보고 깨달았어요. 나는 당신 같은 손님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 깨달음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를 거예요. 와와 슬린랜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듬뿍 담겨 있었다. 어쩌면 당신의 어려움이 당신다운 모습을 더 짙게 만들고 있는 것 같군요. 킥슬럼버가 불쑥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게 됐잖아요. 같은 일을 겪어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받은 만큼 남을 돕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당신 다음이 뭔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제쳐두고 자기 마음을 봐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가 제 모든 다른 면들을 가릴 만큼 크고 빠르게 번지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전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박태경이에요. 남자는 언젠가 한 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용기 내 입 밖으로 꺼냈다. 나도 그랬어요. 나는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리길 원치 않았어요. 나는 킥슬럼버인데 다리 한쪽이 불편해. 적어도 이 수준까지는 닿길 바랬어요. 그건 아주 큰 차이예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이에요.